존경하는 애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서울 구치소에 구금이 되어 있는 우리 최서원 씨, 여러분 잘 아시는 최순실 씨로 알고 있을 텐데 본명을 거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최서원 씨의 변호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경재 변호사님을 셔터디도 아닌 변호사 사무실도 아닌 오늘 야외로 좀 모셨습니다. 그동안 잘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내가 여기 점심 지난 후에 우리 사무실 들어가기 전인데 애국 방송을 하는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셔서 이런 기회에 좀 궁금한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제가 좀 전달해야 할 메시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뭐 스스로 자청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최서원 씨 얘기보다는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혼란기를 겪고 있고 국민 갈등이 완전히 지금 극까지 가 있습니다. 그동안 바른말 잘하시고 또 쓴소리 잘하시는 우리 법조인으로 유명하신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 현주소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뭐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희망은 있다. 그래 희망의 싹이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2019년 우리 개천절 10월 3일 날 10월 3일에 그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이를 뒤덮은 300만 우리 애국 시민들 그 사람들이 외친 목소리가 같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조국을 퇴진시켜라, 사임시켜라, 구속해라.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 퇴진하라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건데요. 300만이 모였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이날 대회를 보고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래 최대 인파가 모인 겁니다. 최대 인파가 모인 것이고 그래서 이 날이 개천절인데 제2의 개천절로 기록될 것이다. 역사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자유민주를 지지하는 국민들 힘에 의해서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 힘을 합쳐서 단결해서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그 애국 국민들 변호사 말씀대로 300만, 500만 앞으로 뭐 1000만 명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외치는 게 문재인 하야입니다.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보시는 그 문재인 정권의 이 실정 과연 하야를 해야 마땅한 건지 아니면 그래도 뭐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지 변호사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법률가로서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하야 또는 퇴진은 정치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까지 해온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 대통령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한 정파, 그다음에 이 좌익, 어느 좌파 또는 일부 운동권 세력, 또 일부 특정 계급적인 어떤 그 국민들을 대변하고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와 같은 형태의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두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기왕에 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면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10월 15일 날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우리 월드컵 예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자기가 업적으로 내세운 게 뭡니까? 북한 김정은이하고 잘 얘기를 해서 남북 간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교류도 이루어지고 신뢰관계 구축됐다는데 그 신뢰관계 현주소가 그날 김일성 경기장에서 우리 선수들이 당한 그런 어떤 핍박 이걸 바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현주소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김정은이를 끌어들이고 그걸 가지고 통일의 새로운 기회가 왔다, 문이 열렸다, 뭐 대한민국의 평화가 왔다라는 걸 떠들어대는데 이것은 완전히 김정은에게 이용당한, 기만당한 겁니다. 기만당했다는 그 생생한 현장을 지난 며칠 전 경기장에서 보여준, 국내에서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언론에, 그 다음에 피파의
암피티노 회장인가요? 예, 임피티노인가 하여튼 그분이 있는 자리에서 다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김정은을 끌어들여 가지고 평화를 구축했다 또는 하고 있다. 이 과정은 완전히 자신이 철저히 김정은에게 농락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면은 이건 앞으로 역사에 정말로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제 변호사님이 법조인이니까 이제 말을 좀 부드럽게 하셨는데 네. 지금 일반 서민들이 보고 있는 흔히 말하는 블룸버그 통신이 말했던 김정은이의 수석대변인이다. 뭐 쉽게 가면 그런 꼴이 이번에 평양 그 축구 경기에서 정확히 그 현주소를 보여준 거다. 아, 그렇죠. 그게 제가 얘기한 거는 평창 올림픽 때 김정은이를 우리에서 끌어내 준 겁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의 통일 전선 전략 전술에 의해서 농락당했다, 기만당했다는 거죠. 예.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개합니다, 이게. 어? 대통령이 어떻게 그 기만 전술에 지금까지도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김정은이를 저 방한시켜가지고 에이펙 때 회의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깨어있는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대북에 관해서는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이나 뭐 좀 쉽게 하면 국민 기만. 뭐 우리는 뭐 이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아니, 기만이나 뭐 사기가 같습니다. 이 기만이. 그 결과가 이번에 조국 사태로 드러난 게 아닌가. 조국 일가의 그 민낯을 보면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분이 서울대에서 법학생을 길러내는 그런 학자로 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또 다른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면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네. 이게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선전선동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정치 기반을 높이려고 하는 데는요,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좌파에 이익이 되느냐, 우리한테 표를 더 많이 얻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 좌파에서 득이 된다고 하면은 진실을 덮거나 하면 조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걸 봤어요. 어느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냐가 아니고 이것은 조국이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잘못이 있는 겁니다. 네. 범죄 행위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하면은 그걸 다 깔아뭉개고 다른 방향으로 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검찰에서 지금 조국 일가에 대한 범죄 혐의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열심히 하라거나 그 조사가 어떤 방향이 어떻다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엉뚱하게 조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한테 불러내가지고 야, 너 지금 왜 공부하냐? 밖에서 운동하라고만 해. 체력이 떨어지니까 되겠냐고.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되고 어제 제가 저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뭐 아마 퇴임 사표 수리 한 뭐 얼마 전에 20분 후에 바로 이제 복직 신청을 했는데 20분 만에 이제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요게 하루 만에 봉급을 뭐 500만 원인가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서 말이죠. 이게 사람들 저도 이제 화를 잘 안 내는 사람 중에 하나면 부활을 일으킨다. 국민들 약을 올린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거는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국민들에 대해서 모멸감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올라간다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 간에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직의 신용과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파면하거나 퇴출시킨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직의 명예를 훼손했다. 우리 회의 그 이름을 더럽혔다. 조국 교수 어제의 행동 하나만으로도 서울대학교 교수가 될 자격은 없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요. 뭐 그까지 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도 수상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조국 교수한테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반성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은 이제 부여를 해야죠. 근데 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반성은 안 할 거고 예. 이제 조국의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조사를 받든지 아니면 네. 정경심 구속이 되든지 재판 결과가 나타날 텐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지금 수많은 패널들이 TV에 나와서 정치인들이 나와서 명재건 판사의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에 대해서 그럴 예. 수도 있다니 당위성을 많이 펼치고 영장을- 있던데 저도 그 아, 압수수색 영장을 당해봤기 때문에 예, 영장요. 영장 기각돼서는 안 되잖아요. 영장 이 기본적으로 그 인신 구속에 관한 예. 영장은 이 발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불구속이 맞아요. 그러나 불가피한 때는 강제적으로 수사를 하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저 조국 동생 이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건 구속해야 되느냐 불구속해야 어느 법조인이 얘기를 하더라도 구속할 만한 사안입니다. 사안인데 그러면 구속할 만해도 꼭 구속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안 하는 이유가 합당해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이 경우에는 완전히 잘못 오류다 이거 오류.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사가 잘못 쓴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증거 인멸 도주하고 여러 가지 뒤에서 이 재판을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행적들이 나와 있는데 조사가 다 됐으니 뭐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판사가 영장 심사권을 남용한 거예요. 특정인을 위해 가지고 예.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봐준 거다 이거. 사적으로 결론을 내요. 예. 그러니까 판사로 해가지고 모든 결정이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영장 심사도 자기가 나라에서부터 위임받은 권한인데 그 권한은 법과 절차, 정의, 양심 말이죠. 그것도 합리적인 추리에 입각해야 되는데 이 명판사가 판사가 명의 대가 명판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성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고. 그래서 이거는 이 판사의 결정은 판사의 영장 발부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한 겁니다. 예. 위법한 영장 발부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을 기용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걸 고쳐져야 하는 다음에 이 판사 자체의 행위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적절한 기회에 징계 처분을 받든지 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법적으로 떠나야죠 이런 사람들요. 뭐 떠나고 안 떠나고 자 방금 이제 말씀하시다가 명재건 판사가 이제 그 정경심이 됐든지 이제 조국 동생 네, 예. 건강상의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자 건강 문제 나왔으니까 우리 최서원 씨 연예일 예, 예, 담당하고 예. 계시니까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바쁘시다고 이거 답변해 주셔야 예, 됩니다. 그렇게. 거기 지금 뭐 그 제가 이제 그 최성원 뭐 최 원장이라고 그럽니다. 유치원 예, 원장을 예. 했기 때문에 최 원장은 이제 한 2주에 한 번 정도 꼴로 이렇게 가서 접견을 하고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예. 10월 30일이 되면 독일에서 여기 언제 3년 되는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은 오자마자부터 신병 구속되고 3년 동안 지금 저기 있는 겁니다. 네. 3년 되는데 그러면은 독방 1.25평 요만한 독방에 3년 동안에 오라 가라 뭐 다 하고 온 신문에 뭐 난리고 설하고 했으면은 건강이요 완전히 다 허물어진 겁니다. 제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건강 상태도 뭐 그에 유사할 겁니다. 거의 몸이 다 이게 뭐 어떤 육신이라고 그럴까요? 육신이 다 이게 그러니까 허물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훅 불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게 목욕을 하는데 목욕탕에서 나와가지고 탕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게 이 다리를 지탱을 못 해가지고 예. 그냥 엎어진 거예요. 이렇게. 엎어지면서 모서리에 이걸 부딪혀가지고 여기 정수리 이쪽 부분이 한 30발은을 꾸면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 재판 그다음에 최성원 재판을 보면서 우리 시대가 이게 잔인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일을. 이게 말이 징역 20년, 25년, 벌금 200억이지 이게 어느 나라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끝낼 때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이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그냥 단순히
단순히 제가 말로 얘기하는 게 제가 책으로 이 전에 과정을 다 써내놨습니다. 봐가지고 공감대 이렇게 해서 이제는 앞으로 지나간 과거를 저희들 덮을 수는 없어요. 되돌릴 수는 없다고. 네. 없지만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라도 많은 국민들이 잘 우리 시대 상황을 파악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자신이 한 일하고는 전혀 다르게 정치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적 공세이죠, 공세. 정치적인 공세에 의해서 이런 험악한 정치 재판에 의해 가지고 20년, 25년 뭐 박근혜 대통령 다른 것까지 합해가지고 32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이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가급적이면 빨리, 바로 정리되고 그런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문재인 정권에 걸려가서 1년 7일간 감옥생활을 해봐서 감옥에 있어서 건강이 어떻게 망가지는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네, 예, 지금도 예, 망가진 건강이 회복이 안 된 상태인데 3년째 계시면 뭐 박근혜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최소원 씨도 결국은 건강이 다 망가졌을 텐데 이 뭐 안에 좀 있으면 정신적 항폐화까지도 올 거로 봅니다. 예. 전 변호사 말씀대로 이 정권이 처음 적폐청산이란 그 말 국정농단 말을 꺼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탄핵이 정상적인 탄핵이 아니라 뭔가 좀 어설픈 우리가 말하는 불법 탄핵에 의한 피해자들인데 이걸 정치적 잣대가 아니라 정권적 잣대로 봤을 때는 이제는 모든 다 끝내야 된다. 뭐 진실은 나중에 가리더라도. 그럼요. 예. 지금 그러니까 저희 이제 헌법적인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하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키고자 하는 게 성공해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저 OECD 국가에 들어가고 경제력에 있어서 12전후를 구축하고 이렇게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기초가 뭔가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북한의 침공을 막아내면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예, 고쳐야 되고 그걸 이제 끊어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 제가 특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좌파 우리 사회의 운동권 주사파 운동권이라든가 또는 이런 쪽이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그다음 자율 의사 표식이 아니고 어느 한 방향을 정하면 우리 모임 우리 집단에서는 조국을 지지하기로 했다 하면은 조국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조국을 미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 시대 사회에서 북한이나 지금 현재 일부 다른 국가 이외에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지금 현재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이걸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 큰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또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나라 경제를 더 부강하게 시키고 그리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하고 말도 안 되는 법치가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거로 재판해서 20년, 30년 재판을 하고 또 지금 현재 보면은 조국 수사하는 거 보면은 제가 보면 이거는 온당한 법 집행이 아니에요. 벌써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한테도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 무슨 수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수사를 2달 이상 이렇게 끌면서 뭘 하고 그러니까 구속하려면은 영장 선고를 바로 하라. 눈치를 보지 말고 하고 그 다음에 영장이 발부되냐 안 된다는 법원의 몫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또 다른 정치적인 눈치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검찰 개혁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강력한 검찰이 필요합니다. 경찰서가 쭉 전국에 경찰서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수사 권한을 1차 수사는 다 넘기고 통제력이 없다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의 경찰 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찰의 잘못된 이거를 통제하는 거는 국가가 통제를 해야 되는 그 기구가 그나마 검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것은 군대가 아니고 치안적인 경찰, 그 다음에 사람을 구속해 처벌하는 이게 법원과 검찰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구가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 경찰을요, 문민 통제 원칙이 검찰에 의해서 많은 10만 이상의 경찰을 통제한다는 원칙이 사법에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강력한 검찰이 필요합니다. 근데 검찰 개혁의 핵심은요, 검찰을
정권의 신여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그게 아니 또 다른 공수처를 하나 만들어. 이건 또 다른 특별검찰청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검찰청은 문재인 정부 뜻대로 안 움직인다 이거죠. 보니까 사람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통 우리나라 검찰에서 수련을 받아온 사람들이 쌓여있다고. 지금 1000여 명 되는 검사들이 다 쌓이고 전통이 다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검찰청 하나 만들려면 나라가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한 7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자기들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는 우리 문재인 표 검찰청을 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을 정치화하는 또 다른 기구를 만들다는 이 예산 다 들어가요. 어? 이거는 개악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검찰개혁 해야 하면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해온 행태, 그걸 보면은요,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때 제대로 원래 하던 대로 했으면은 지금 검찰 개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걸 고치는 게 뭐냐? 정치 권력이 검찰에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검찰의 자율성을 주라는 거죠.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인데 지금 현재 국민들한테 개혁이면 다 좋은가 같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개혁 가운데 대부분은 성공한 개혁이 없습니다. 왜 성공 못했느냐? 개혁하는 방법, 개혁하는 내용이 나빴거든요. 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개혁에 성공한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그거는 개혁이 방향 자체가 잘못됐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조국이가 얘기하는 거는요, 자기들 목적,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름만 붙입니다. 말하자면 국민을 속이는, 용어 혼란시키는 그런 전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공유하시고, 검찰이 그야말로 정치 권력으로부터,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은 정치 권력하고 상관없이 지금 수사한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뭐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데 영향을 왜 안 받겠어요? 저도 잘 압니다. 아니,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이에요. 영향을 왜 안 받겠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된 대통령이면은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고 대놓고 하는. 그냥 대놓고라면 그냥 거리낌 없이 뭐 장관 불러가 막 윤석열에게 지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제는 보니까 차관 불렀어요. 뭐 차관하고 검찰국장을 동시에 부르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불러서 이거 말이 이제부터 내가 챙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방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다 이거죠. 그럼 그걸 스스로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지도 못하는 선생님이 답도 내지를 못해.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이 수학 문제 내 따라 풀으라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비유하자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지하시고 공유하면 어떤가 하는지 제 생각입니다. 변호사님, 이 말씀을 들어도 문제는 하야해야 되겠대요. 이제 하야는 뭐 정치적인 뭐 주장이니까. 나라 꼴이 이래 꼴이 안 됩니다. 하야라는 게 이제 하야라는 게 이제 이 벌판에 나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무런 욕심 없는 상태. 내가 그냥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하야를 주장하고 싶고, 하야라는 것은 뭐 정치적인 주장이고. 바쁘신데 이제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재판에도 직접 가보시고 우리 최서원 원장님 재판 또 직접 변호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야권에서 어제 유승민이가 한국당의 통합 손길에 탄핵을 인정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천만 국민들이 탄핵의 잘못된 부분을 문제 삼아서 지금 길거리 나와서 3년째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직접 참관해 보시면서 지금 유승민이가 말하는 탄핵을 찬성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지금까지 변호를 해오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있으면 어디 한두 가지만 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어렵겠습니까? 저도 그 봤습니다. 그 유승민 예. 유승민 의원이죠, 의원.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제 그 이미 용도 폐기된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가져가 가지고 그 용도 폐기된 거 하고 새 물건하고 바꾸자면 바꿔지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내가 보기에는 뭐 탄핵을 인정하라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한참 지금 세상의 변화를 모르는 거지. 민심의 변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중천에 하늘이 떠 있는데 어제 캄캄한 밤인 줄 알고 말이죠, 길 찾아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전 정치인이 아닙니다만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얘기죠. 자기 살기 위해서 뭐 하는 정도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특히 당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탄핵에 표결로서 찬성했던 사람들은 제가 감히 이제 제안을 합니다. 한번 그 당시 탄핵이 그 당시 상황에서 예. 어쨌든 간에 그거는 차치 제껴놓자 이거죠. 놔놓고 현재 여러 가지 다 밝혀져 와 있어요. 예, 재판하는 맞습니다. 과정에서. 뭐 저도 제 책에서 이제 그걸 쓰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고 지금 여기 생각해 보면은 야, 그 당시 내가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한 거 아니냐. 그 기회를 한번 가져보라 이거야. 예. 그 틀린 걸 자꾸 앉아가지고 맨날 나는 그렇다면 그건 정치인이 아니지. 정치인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바깥의 상황이 바뀌어지면 달리 변신하고 능수능란하고 말이죠. 뭐 소신은 가지고 있지만은 전혀 달라진 사실을 알아놓고 억지를. 탄핵할 그 당시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는 게 거의 판정이 나 있어요. 이거는 그 지금 현재 탄핵 심판 결정문 보고 내가 그분들한테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라 이거 가지고 그런 탄핵 결정문을 한번 봐봐라. 거기서 이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확인된 게 몇 개나 되란 말이야. 그걸 보시면은 스스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치워야 할 부분을 치우고 전진이 되는 거지. 쓰레기 더미를 놔놓고 이걸 안고 가겠습니까? 나는 다음에 우리 자유민주 세력이 전진할 때도 쓰레기는 치우고 몸을 단촐하게 해서 가야 됩니다. 제가 그 정도. 예. 신뢰가 안 된다면 예. 최선 원장님의 변호인으로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법조계 몸을 담았던 법조인의 한 명으로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예. 이제 게임을 하나 해볼 텐데 누구 정답이 맞는지 한번 예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성가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쯤이면 나와야 된다. 저는 12월 23일이라고 보는데 변호사님은 뭐 내가 이제 점쟁이가 아니라서 답하기 고맙습니다. 어렵고. 그러나 뭐 예. 그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옥고를 치르게 하는 그 기초, 예. 그 법률적인 정당성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건 그 자유 몸이 돼야 된다는 거는 당위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겠죠. 뭐 지금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점은 다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거니까. 혹시 12월 23일 날 석방되시면 저한테 전화 한 통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예. 그 인터뷰 해주신 우리 이경재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혹시 사무실 가셨다가 네. 요 마이크 소리가 나시면 네. 오셔서 연설이라도 한번 제가 해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대중 전설은 잘 못해서. 지금 하시는 거 그냥- 잘하시겠는데. 아니 근데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긴 시간 이래 응해서 고맙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이경재 변호사님 잘 기억하시고요. 네. 대한민국의 진실을 찾아서 네.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이경재 변호사님 자, 다시 이제 한번 박수를 됐어요. 보내시기 자, 바랍니다. 힘냅시다. 자, 근데-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